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지를 보게 되면 맨 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준비하세요라고 해서 우리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멀 1급에 우리 01 엑셀이라는 그 폴더에 보게 되면 03 기본 모의고사라는 이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서 우리가 01에 이 파일을 이제 열어서 우리가 기본 모의고사 1에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그때 외부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때는 그때 이제 외부 데이터 위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제 탐색기를 열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탐색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해당 경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길버 커멀 1급에 01 엑셀에 우리 03 기본 모의고사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모의고사 그 회차마다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01의 문제를 풀 거니까 01에 이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이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열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죠. 그러면 이 보안 경고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컨텐츠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이제 01의 요 파일에 우리 맨 밑에 보면 이제 기본 작업이다, 계산 작업이다, 분석 작업 1번, 분석 작업 2번, 기타 작업 1번, 기타 작업 2번, 기타 작업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시트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잘 읽고 각각 이제 시트마다 전부 다 이제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수행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총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기본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와요. 그때 이제 1번 문제가 우리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요 시트를 보니까 지금처럼 표 1, 내신 등급 및 우리 면접 점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3번에서 우리 G의 31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A의 3번이다 그러면 요 접수 번호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31번이다 그러면 이곳에 아까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세 가지의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태도 점수가 있는데 그 태도 점수가 적성 점수 이상인 그 자료에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골라서 일부 데이터, 일부 필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 평균에 우리 조건이 들어 있고요. 우리 태도 점수에도 이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1, 2, 3학년 그 점수는 전부 다 이제 C열, D열, E열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1, 2, 3학년의 그 평균이 80점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 평균값이 따로 이제 계산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1, 2, 3학년 그 점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 2, 3학년의 평균값을 에버리지로 구한 다음에 그 점수가 8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조건을 보니까 태도라는 그 점수가 있대요. 태도가 지금 우리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태도 점수가 적성 점수요. 적성 점수가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적성 점수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상이고라고 해서 이고라는 요 말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엔드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조건들을 작성할 때는 우리 A의 33번, A의 34번 그 영역대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33번 그 셀부터 찾아가자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A의 33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고요. A의 34번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알맞게 조건을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가 됐든 계산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는 이곳에 이제 제목은 우리가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A의 34번 요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지금 아까 봤을 때 1, 2, 3학년에 우리 평균 점수가 없었어요.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1, 2, 3학년에 그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1, 2, 3학년 이 점수들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우리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이 평균값이 이제 8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내가 평균값을 구했는데 얘가 이제 크거나 같다 80에서 80 이상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때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and 함수를 이렇게 이제 열어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태도 점수가 적성 점수 이상이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맨 위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내가 이 태도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 태도 점수가 우리의 크거나 같다. 우리 적성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태도 점수가 있고 우리 적성 점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점수가 적성 점수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조건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end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요만큼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내가 평균값을 구했다. 그 평균값이 80 이상이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 태도 점수가 우리 적성 점수 이상이야.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지금처럼 우리 조건 쓰는 곳에다가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rue다, false다 이런 값이 이곳에 뜨는데 이곳에 이제 true가 떴냐, false가 떴냐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조건식을 이제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그때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했을 때 그때 이제 결과는 A의 36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이곳에 이제 들어갈 그 준비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할 때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렬별 필터의 고급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고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맨 위에서 물어보는 게 결과를 이제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현재 위치에다가 필터할 게 아니라 우리는 A의 36번 셀부터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결과 값을 다른 장소에 복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목록 범위는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우리가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그때 데이터 범위, 목록 범위가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쓴 곳이 지금 이 두 개의 셀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썼으니까 이 영역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 요거 이제 찍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A의 36번 셀 요 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그 대화 상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시킨 것도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이곳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얘네들의 평균값을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구해서 눈으로 대충 보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평균값들은 싹 다 이제 80 이상의 그 데이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태도라는 그 점수가 있고 적성 점수가 있을 때 문제에서 태도 점수가 적성 점수 이상의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점수들을 봤을 때 우리 적성 점수보다 태도 점수가 더 크다고요. 크거나 이제 같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고급 필터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A의 4번부터 G의 31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A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접수번호 1번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영역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태도 적성 점수가 그랬어요. 우리 이 5가지 점수가 지금 이곳에 C, D, E, F, G 이 열에 각각 전부 다 이제 점수들이 쭉쭉쭉 들어있죠. 이곳의 점수가 모두 다 이제 80 이상인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하고 우리 밑줄을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보니까 90이다, 80이다, 90이다, 80이다, 89다 하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점수는 이 5가지 점수 모두 다 80 이상인 그 데이터가 맞죠? 이런 이제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을 이제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count if라는 요 함수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지금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세워달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5가지 점수가 싹 다 이제 8점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내가 조건 범위로 지금 요만큼 첫 번째 사람의 그 점수가 들어있는 영역을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80 이상의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80점이 넘으니까 그때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의 개수가 총 5개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의 점수를 봤을 때는 우리 얘는 이제 70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80점 이상이 맞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의 그 결과는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count if로 뭔가를 이제 계산했을 때 4가 됐든 아니면 3이 됐든 2가 됐든 1이 됐든 0이 됐든 이런 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이 5가지 점수가 모두 다 8점 이상인 그 데이터가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count if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결과값으로 이제 5가 나와야 이 5가지 모두 다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count if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내가 조건을 이렇게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써서 내가 계산을 했을 때 그때 count if에서 나온 그 결과가 5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5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 5가지 점수가 모두 다 이제 80점 이상이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문제에서 지정한 그 서식을 이제 적용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하고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할 때 그때 문제에서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는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해 달라 아니면 열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해 달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셀의 주소를 만약에 이제 A의 1번 셀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요 셀에서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끝 앞에만 우리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요. 만약에 A의 1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열 전체를 대상으로 서식을 적용시킬 거예요. 그때는 우리 행번호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우리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31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여기 맨 밑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제 조건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맨 앞에 우리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count if 그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count if하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들이 있다. 이 점수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80 이상인 그 데이터들의 우리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때 내가 이곳에다가 셀의 주소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그때 우리는 행 전체에다가 스타일을 다 적용을 시킬 거니까 지금처럼 열 머리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끔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 머리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8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개수를 셌을 때 그때 그 개수가 5개랑 똑같아? 5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서 count if의 그 결과가 5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 5가지 점수 모두 다 80점 이상이다. 그 얘기잖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서식 요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이중실선으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굵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밑줄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굵게 이중실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서식 적용시키고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어요. 이 첫 번째 사람 거 우리 서식 적용됐죠? 이곳에 있는 이 점수들을 봤을 때 싹 다 이제 80 이상이고요. 이 8번째 사람의 그 데이터도 봐도 이렇게 이제 서식이 다 적용이 되는데 그때 점수들을 보니까 싹 다 이제 80 이상이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지금 이 사람의 데이터도 서식이 적용이 됐어요. 그때 이 점수들을 보니까 싹 다 5개 모두 다 80점 이상이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아까 조건부 서식을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제가 작성한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곳에 작성된 그 식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워달라. 그 개수가 5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5랑 똑같다. 그 얘기는 5개 모두 다 80점 이상이라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이곳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에 정가운데에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 여백이라는 요 탭이요. 여백이라는 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이제 설정하는데 그때 정 가운데 이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 세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인쇄된 그 내용이 페이지 이제 정 가운데 이제 인쇄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우리의 바닥글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글을 설정할 때는 머리글 바닥글 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리글 바닥글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바닥글 편집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줄 거죠. 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구역이요. 가운데 구역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 가운데 구역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할 건데 표시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인 경우에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래요. 그때 이제 페이지 번호를 이제 집어넣을 때는 우리 아이콘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요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쓰는 그 아이콘이고요. 요 뒤에 있는 요 두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그 아이콘이요. 우리는 현재 페이지 번호만 나타내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 페이지 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페이지 번호 요것만 집어넣을 게 아니라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라고 요 한글도 뒤에다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요 맨 뒤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한글로 페이지하고 직접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닥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바닥글을 우리가 이제 설정한 거를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줘요. 우리 가운데 그 구역에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지상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31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 시트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시트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인쇄 영역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문제 시킨 대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31번 그 영역을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31번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 영역에 해당 영역의 그 범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 머리글이 인쇄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내가 인쇄를 더 하고 싶을 때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인쇄할 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행렬 머리글 그게 이제 인쇄되게 할 거니까 행렬 머리글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파일이란 요 메뉴 이렇게 이제 찾아가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인쇄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일에 이제 인쇄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인쇄 비리 보기가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설정해 준 게 우리가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의 정 가운데 이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죠. 해서 내가 인쇄될 그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하고 아래쪽에 그 여백이 똑같았고요. 좌측하고 우측도 똑같죠. 해서 이 종이 한 장의 가운데 정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을 정상적으로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상에서 우리가 바닥글을 이제 설정하는 거였죠.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구역에 이렇게 이제 1페이지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문제 다 풀었다는 그 얘기고, 우리가 세 번째 그 지상에서 인쇄 영역을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의 31번까지 그렇게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해 줬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그 영역의 내용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 아래쪽에 우리 고급 필터, 그거 이제 설정해서 우리가 조건 쓰고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 곳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A, B, C, D, E, F, G 하고 써져 있고, 좌측에 보니까 1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행렬 머리글이 전부 다 이제 인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싹 다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우리가 앞에서 섹션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나왔다고요. 해서 앞에서 이제 섹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풀어보셨다면 요 1, 2, 3번 문제는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혹시나 함수 형식 같은 것들 아직 못 외운 게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것들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손에 있게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